요즘 테슬라 얘기하면 예전처럼 단순히 전기차 잘 만드는 회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점점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그림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은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핵심 흐름만 자연스럽게 풀어볼게요. 먼저 유럽 시장 상황부터 보면 최근 테슬라가 꽤 이례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더 저렴한 모델 3 버전을 출시한 거죠. 그동안 테슬라는 가격 인하에 굉장히 신중했던 회사인데 유럽 판매가 둔화되다 보니 결국 가격을 낮춘 모델을 내놓은 겁니다. 옵션은 조금 덜어냈지만 핵심 기능은 유지했고 주행거리도 300마일 넘게 확보했어요. 독일 시장 기준 새 보급형 모델3 스탠다드의 판매가는 38,000유로로 이는 같은 시장의 상위 틀인 모델3 프리미엄 가격 46,000유로보다 약 8,000유로 더 저렴한 수준이에요. 시장에서는 이걸 유럽 판매 부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명확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걸 단순히 가격 전략 차원으로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 전체 전략을 보면 완전히 AI 중심 기업 전환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최근 한국 앱스토어에서도 테슬라 로보택시 전용 앱이 등장했죠. 물론 당장 한국에서 서비스가 열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글로벌 통합 플랫폼으로 로보택시 생태계를 준비 중이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FSD도 계속 업데이트 속도가 붙고 있고 옵티머스 로봇은 걷기에서 달리기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하죠. 이런 흐름을 보면 테슬라는 점점 자동차 제조사보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흐름이 매끄러운 건 아닙니다. 가장 시끄러운 이슈가 바로 HW4 차량만 최신 FSD 기능을 지원한다는 논란이에요. 동일한 가격을 지불한 HW3 오너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죠.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왜 하드웨어 락인 정책을 쓰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건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 시장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중국입니다. 11월 중국 판매량이 반등하긴 했지만 BYD, 샤오미, 지커 같은 업체들은 언제든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배터리 제조 능력, 가격 경쟁력, 충전 인프라 같은 요소는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분야죠. 결국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를 완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테슬라는 단기적으로는 판매 둔화, 가격 전략, 소비자 반발 같은 현실적인 리스크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로보택시, AI, 로봇 등 회사의 체급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시장의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에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스케일을 다시 정의하는 전환점에 서 있어요. 유럽 판매 부진이나 소비자 반발 같은 단기 이슈는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로보택시, 옵티머스, 그리고 FSD 기반 소프트웨어 생태계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잠재력이 엄청 큽니다. 결국 시장이 걱정하는 건 현재의 테슬라고 테슬라가 바라보는 건 앞으로의 테슬라죠. 그리고 이 간극을 실제 성과로 채워버리는 순간 테슬라가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를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언제나 말이 많지만 동시에 기대도 많은 회사로 남아있는 거겠죠. 오늘 내용도 그런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를 잘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000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